안녕하십니까. 아세만의 전원주택가 변호정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절대 지거나 사지 마라라는 제목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 낮은 설계와 함께 저가 견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입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신다면 우선 땅을 구하는 비용과 땅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건축과 토목 설계사무소의 설계비, 농지나 산지 전용비, 그리고 기반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비용과 함께 근거 있는 건축 예산을 짜야 합니다. 누구는 몇 평에 얼마를 지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더라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대지에 동일한 평수로 똑같이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에서부터 마감 자재 등 90여 가지의 공정 내용에 따라 건축비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면 등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문 하나만 하더라도 180여만 원부터 3중 단열도화를 선택하게 된다면 480여만 원으로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와 외벽 마감재, 지붕 마감재에 따라 건축비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에 지었다더라, 평당 얼마라는 얘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자와 설계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치와 공간 구성 등을 마치게 되면 기초 자재와 마감 자재 사용에 대해 의논하게 됩니다. 건축 인허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본선에서 설계 초안이 잡히게 되고 본인이 지정을 하거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업체라면 그 업체의 담당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걸 참고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면 견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설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알아서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의뢰하기가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의 기동량이나 온라인과 유튜브의 낚시성 업체의 견적을 염두에 두고 정작 꼭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결국 저가 견적 업체를 선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축은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구조체마다 적정 비용이 들어가야 집의 품질이 나오고 단열과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하시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건축 양식이나 구조체, 건축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재 사용을 낮춰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품질로 제대로 시공하는 업체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조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건축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자재 사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견적은 시공 방식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주 큰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주분들은 본인의 예산,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에 맞춰주는 업체를 찾아서 선정하게 되는데, 본인의 예산에 맞춰주는 업자라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결국 단열이나 내구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또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비용 등으로 돈을 치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가 이익 없이 공사를 해줄 것이며 어떤 업자가 손해보고 공사를 해주겠습니까? 결국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직장사들이 짓는 집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사는 경우라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양업체나 중간 소개인의 말이 전부이고 다만 공간 구성과 내외부 마감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기초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기초 레미콘 타설이 되면 알 수가 없고, 단열재를 규격에 맞게 그리고 기밀 시공은 충분히 되었는지, OSB와 타이백은 꼼꼼히 시공이 되었는지, 벤트 시설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가 되었는지, 전기 내선은 규정 암페어와 스퀘어를 사용했는지 등등의 많은 공정의 내용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과 실내에 마감이 된 것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밀 확보와 기밀 시공입니다. 창호의 종류와 유리를 상등급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기밀 시공이 되지 않는다면 미세한 틈새로 냉기가 항소바람처럼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에서 낭패 보시는 분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등등의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가 내외부가 맞닿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냉기와 열기가 교류할 수 있는 곳에 시공을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기밀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지도 말하는 말은 어그로성의 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월세를 살아보고 집을 지으라는 말도 크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생활이 연습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방금 같은 인연을 왜 남의 집에서 살아봐야 한다는 말인지에 대한 전혀 타당성도 객관성도 없는 말을 굳이 믿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전체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무척이나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 절대 짓거나 사지도 말아라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